홍준표 경남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썼던 1억 2천만 원 그 출처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린 황순욱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공부를 1시간 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옆에서 굉장히 경청을 했습니다. 저희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야 정리가 잘 되셨는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홍준표 지사가 결국에는 경선 자금 어디서 났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사실 2011년도 그 당 대표 경선 당시에 이제 경선 기탁금이라는 것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 돈 중에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내가 그동안 푼푼히 모아둔 돈 1억 2천만 원을 내놓은 것이었고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지금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게 아니냐. 여기저기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순욱 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을 아내가 1억 2천만 원을 갑자기 줬다. 그러면 그때는 안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비자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꼭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그냥 상식적으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끼리 그렇게 이렇게 나중에 안다는 자체가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뭐 12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1억 2천만 원이나 큰 돈을 아내가 그때 당시에 내놨는데 물어보지 않고 쓴 다음에 이제 10년 이거 몇 년 한 5, 6년 된 다음에 지금 다시 그때 그 돈이 1억 2천만 원이 이제 알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논란이 더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홍준표 지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이야기,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지금 본인에게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저처럼 유명한 검사 출신이라면 1년에 2, 30억씩 벌던 그런 시대입니다. 뻔한 문제가 되는 돈인데 거기에 내가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자금 그 계좌에 이어가지고 그 돈을 바로 인출해가지고 제출을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이 거래는 추악한 이 뒷거래는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져서 2011년 6월에 경선 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집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차 타고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각 씨한테 책임을 돌리고 옳지 않습니다. 각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난했던 홍준표 의원의 이제 지사의 말.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당시 원내대표였죠. 네, 원내대표였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1억 2천만 원을 아내가 갖다 줬는데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동화 속 우렁각 씨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동화 속 우렁각 씨.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과거에 저렇게 각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렁각시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네요. 황순욱 차장 얘기를 좀 미리 들었으면 저희가 제목을 우렁각시로 뽑을 걸 잘못했네요. 저희한테 나중에 미리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홍준표 1억 2천만 원의 미스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대표적으로 궁금한 거 3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연 부부 사이에 부인이 거금 1억 2천만 원을 냈는데도 출처를 묻지 않았겠냐. 이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국회 대책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죠? 이번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원내대표 시절,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대책비가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매달 이제 4, 5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가운데 이거를 모두 현금화해서 의원들에게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의원은 야당 의원에게도 이 대책비를 또 사용하고 줬기도 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일부를 남은 게 있으면
일부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조국 교수가 조국 이 교수, 부분을 서울대 교수죠. 네, 예.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트위터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 5천만 원. 예. 그 가운데 전부를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일부 주곤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이 자체가 공금횡령이 아니냐. 왜 국회 대책비로 나온 돈을 아내의 생활비로 주느냐. 그 자체가 공금횡령이다. 예.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공금횡령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금횡령이죠. 흔히 우리가 신문에 착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착복. 예, 착복한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공금횡령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정치자금 불법 예. 정치자금 수수의 오명은 받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이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걸 깡을 했다는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깡을 했든지 간에. 예, 현금화했다는 무슨 거는 그 어떻게 깡을 그걸 쓰는지 씁니까? 전체 금액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전체 금액을 현금화해서 이 국회 운영이 그 대책위 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 우리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명백히 횡령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왜 저도 오늘 이 뉴스 듣고 왜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자살골을 넣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집사람이 이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만든 비자금, 이 비자금 3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1억 2천만 원에 대한 출처를 해명을 하다 보니까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 집사람이 3억이나 되는 비자금을 마련해 뒀더라. 그래서 이게 공금해서 떼내서 갖다 줬는데 이걸 모아놨다고 하더라. 그리고 특도 아니게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어놨다 하더라. 예. 뭐 대여금고에 현금 놔두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정치자금법은 일종의 뇌물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량도 높고 가불성이 높으니까 예. 또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뭐 단순한 이 공금에서 쓰고 남은 걸 일부 그 집사람에게 갖다 줬고 그 자금을 모아서 썼다 이러면 이게 해봤자 횡령죄 정도니까 예. 이게 최소한 신병 구속은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이런 것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해석이 얼마든지 예.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추측이 우리 법조계에서 지금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 홍 지사가 실성했을 리도 마무하고 네. 이 자해성 자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해성. 예, 자해성 자백이죠. 그러네요.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황석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공금횡령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대책비를 운영 대책비를 과연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지를 이제 국회 사무처에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예. 국회 사무처에 확인을 받거나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받거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불법으로 어떤 비자금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계속 이어가서요. 자, 요번에 궁금한 점 3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거를 궁금한 거 3번째. 네. 예. 자,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3번째가요. 네. 아내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비자금을 3억 원을 모았고 그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나한테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 집 근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대여금고. 대여금고입니다. 대여금고. 대여금고에다 보관을 했다는데 과연 은행원 출신이면요. 이 대여금고는 금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없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금고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왜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보석도 넣어놓고 돈도 현금도 넣어놓고 달러도 네. 넣어놓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렇지만 그 말씀하는 내용물은 거잖아요. 또 확인을 절대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예. 비밀을 보장해주고 대여금고 설명이 지금 나오네요. 네.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비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원 출신인 아내가 굉장히 재테크에 밝아야 될 사람인데 과연 이자도 받지 않고 저렇게 대여금고에 돈을 넣어놓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아니 정상적인 돈이라면 굳이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은행원 출신이면 누구보다도 재테크, 적금을 붓던 아니면 무슨 펀드에 넣건 해서 그 돈을 불리는데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은행원 출신인 아내가 이자도 받지 못하는 대여금고에 돈을 넣어놨다. 그리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그런 대여금고를 이용했다는 것. 이게 과연 깨끗한 돈이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어요. 이제 홍준표 지사의 설명, 일종의 해명인 건데 그러고 의문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우리가 해봤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실제로 이게 부인한테 돈을 받아서 경선을 치렀다 이렇게 주장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 홍준표 지사가 지금 저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검찰은 말하자면 성완종 회장으로 받은 1억 원으로 이 기탁금 낸 거 아니냐? 예. 경선 기탁금.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1억 2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조달했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그 말썽이 많을 수 있는 국회 대책비 네. 이런 부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뭐 내가 변호사 생활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때 벌어놓은 돈하고 해서 쓰지 않고 좀 가지고 있던 거 현금으로 갖고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아내가 마련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굳이 저렇게 말썽이 될 수 있고 논란이 많은 횡령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저런 그 출처를 댄 걸 보면 홍준표 지사가 뭔가 상당히 본인이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과 달리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수사 상황에서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더구나 그 본인이 수사검사 출신이 이런 상황에서 약간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의혹의 소지를 끌어들인 걸 보면 예. 굉장히 뭔가 지금 중심을 잃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